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다? 이 시진핑 주석 기가 솔깃해지는 보고서가 미국 워싱턴 DC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선 대만 국민에 대해서 이들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특히 중국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소위 대만 포위 방식으로 대만이 스스로 제2의 홍콩이 되기로 결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Y타임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그러니까 AEI하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합동으로 만들어 공개한 115쪽짜리 보고서는 한마디로 중국이 최근 대만 포위 훈련을 하듯이 저강도의 위협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대만 내에 위험한 반중보다 안전한 친중이 낫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만 내 친중파들을 선동해서 반미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대만이 사실상 중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런 결론이 지난 1년여 동안 워게임,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 형태의 가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들 보고서에서 말하는 전쟁 없는 대만 지배 4단계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보고서는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취임한 올해 5월부터 차기 총통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까지 4단계를 거쳐서 결국 중국이 대만과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양안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정치기구를 구성해가지고 대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여기는 이번 총통 취임 직후 있었던 대만 포위 훈련들을 포함해가지고 대만 내부에 침투해서 수도 시설들을 공격하고 또 해저 케이블들을 절단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대만 내부에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 내부의 라이칭더 지지자, 그러니까 민진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라이칭더의 반중 노선에 대해서 반기를 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의 원인 제공자가 결국 미국과 밀착한 라이칭더 정권에 있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더불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대만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신감 확산도 대대적으로 퍼뜨립니다. 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내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최우선 기조하고도 맞물리면서 이 대만인들에게 불안감을 확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미국민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중국 기업 소유의 동영상 공유 앱이죠.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갈등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미국 고립주의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제시를 했습니다. 3단계에 접어들면 이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해상 봉쇄를 단행하고 또 동시에 군사위협 강도를 대폭 늘리면서 대만 내 불안감이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 발발 일보 직전이다. 이런 공포심을 유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이런 개념.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과의 화친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이나 국지적 도발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 대만 내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더라도 홍콩에 적용했던 일국 양제 개념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여론을 굳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대만 내 친중 정당을 부추겨서 중국 대만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만들고 또 평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배체제를 완성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AEI하고 ISW의 보고서를 읽는 동안 사실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이들 미국의 전문가들이 대만 국민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대만 국민들이 지금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조차 안 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이 반복적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심지어 대만 내부까지 침투해서 수도관을 단절시키며 또 해저 케이블까지 절단하는 등의 사실상의 침략에 가까운 만행을 중국이 펼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오히려 반미의식이 퍼질 수도 있다, 이런 가정 자체가 매우 황당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위협이라면 이는 전쟁 초기 단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중국의 회색지대 공격에 대만은 아무 대응도 없이 그저 침묵하면서 또 피동적 태도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만일 미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이 그렇게 대만을 괴롭혀도 대만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는 대만을 엄청나게 오해한 겁니다. 대만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국방력에서 중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대만은 철저한 고순도치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중국이 실제로 전쟁에 준하는 공격을 해온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이 그렇게 회색지대 공격을 해왔을 때 미국 및 서방 진영의 국가들이 입 다물고 중국의 만행을 그저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또한 판단 착오일 것입니다. 더더욱 AEI하고 ISW 필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의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라이 총통 취임 후에 중국이 대만 포위훈련을 단행했는데 이를 불과 이틀 일정으로 마무리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글로벌 국가로부터 그런 만행을 사용하는 중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자본의 탈중국과 함께 중국의 투자를 가로막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대만 포위 훈련을 통해서 대만 내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다 그러면 과거같이 최소 일주일 이상 길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제스처만 보였지 실제로 대만 국민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중국 경제가 화랑 국면이 아니라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데 그런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대만을 향한 압박이나 하고 있다 그러면 이는 한마디로 중국 경제를 말아먹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대만과의 관계를 사실상 속국 개념으로 만들었다 한들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폐지하면서 홍콩의 중국화를 시도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만 국민들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이 홍콩을 향한 일국양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 믿었던 대만인들은 홍콩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자유를 잃은 홍콩의 현실이 자칫 대만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차잉원 전 총통이 쉽게 재선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 더, 라이 총통 취임 후 3일 만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 포위훈련을 했을 때 대만 사람들은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증시는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한마디로 전쟁 없이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보고서 저자들이 대만 국민들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AEI하고 ISW의 보고서를 보고 있노라면 대만 국민들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 단정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대만 내 친미적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양안의 평화를 추구하는 친중주의자들에게 대만 국민들이 권력을 이양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전제를 한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대만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이 스스로 홍콩을 통해서 대만의 미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감언이설이 있어도 대만 국민들은 속지를 않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AEI와 ISW의 워게임 보고서는 그야말로 중국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편향적 보고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AI하고 ISW의 워게임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 내에서 심심찮게 발간되었던 이 워게임 보고서들을 보느라면 기본 전제부터 오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군사력을 100% 인정하고 또 그 군사력이 또 100% 가동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보고 워게임을 하는 것이 서방 세계의 기본 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군사력 100%가 제대로 가동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신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번 AEI하고 ISW의 워게임 보고서는 실망입니다. 철저하게 중국 관점에서만 기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가 시진핑을 위한 보고서여서 중국이 혹하고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보고서의 가치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스스로 똥볼을 차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